안녕하십니까, 원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섬뜩한 심정을 안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섬뜩하다, 무섭고 두렵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광욱 의원 당선자 페이스북 때문입니다. 뭐 초선인데 워낙 유명합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초선이 절반이 넘는 151명인데 기자들도 뭐 초선들 이름도 얼굴도 잘 모릅니다, 원래는. 그런데 최광욱 당선자를 모르는 기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글 살펴보겠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다. 세상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검찰과 언론 개혁을 약속드렸다.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국민한테 밝힌 첫 소감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 누구지 봤더니 뭐 정확히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언급한 거 보면 검찰과 언론을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더럽게 살지는 않았다. 공작이 계속된다. 뭔가 억울한 누명을 쓴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최광욱 당선자 열린민주당 비례 2번입니다. 배지 달고 국회 입성했는데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이고 조국 민정수석 아래서 일을 했죠. 이 변호사 출신입니다.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고 군 법무관 출신입니다. 소령 예편하면서 변호사 자격증 받았습니다.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21일 첫 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사를 해서 증명서를 가짜로 발급했네. 자,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이래서 기소했고 재판받읍시다 이랬던 거고, 최광욱 당선인의 주장은 뭐 그런 거 발급해 준 적 없다 이게 아니고 뭐 그런 걸 갖고 기소를 하냐, 뭘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 얘기입니다. 당시 상황은 대충 이랬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야, 우리 아들 인턴 했잖아, 뭐 기간이 뭐 중요해, 했으면 한 거고 뭐 또 안 했으면 어때, 별거 아니잖아, 증명서 한 장 오케이, 이런 겁니다. 친한 사이니까 최광욱 당시 변호사는 뭐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뭐 대수겠습니까 그까짓 거, 그리고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준 겁니다. 이 아들이 진짜 인턴을 했네 안 했네 이거 뭐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고, 증명서 발급이 또 얼마나 중대한 범죄가 되느냐 안 되냐 그 또한 뭐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고 제 관심사는 아닙니다. 보름 전인 지난달 30일 최광욱 현 당선자가 또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재임하면서 저를 날치기 기소한 것을 포함해서 법을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최광욱은 윤석열하고는 한판 붙겠다. 결기가 대단합니다.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까지 섬뜩하게 나오는지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조국 전 장관도 청문회 때는 똑같은 말 했죠.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다. 이 검찰이 문제 삼을 만한 중대 범죄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왜 나만 갖고 시비냐. 이래서 이게 바로 검찰 권한 남용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 필요한 거다. 이 논리가 이 3단 논법인데 뭐 국민들과는 상당한 괴리는 좀 있지만 주장은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최강욱이 이제는 국회의원입니다. 배지 달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세라는 게 기구하긴 합니다. 그런데 세상 바뀐 것 느끼게 확실히 갚아주겠다. 확실히 갚아준다. 누구에게? 국회의원이 힘센 건 알겠는데 뭐 내용은 모르겠으나 왠지 섬뜩합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상황은 꼭 최광욱 당선인에게 유리한 대로 원하는 대로만 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증 받는 날이 선거 다음 날이니까 16일입니다. 이게 최광욱이 검찰에 또 입건됐어요. 고발장이 접수된 겁니다.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데입니다. 이게 삼성 고발하고 그러는 데니까 꼭 뭐 보수 야권만 편드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최광욱이 이번에 또 뭐가 문제인데, 공직자윤리법 위반했다 또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이게 매년 3월마다 관보에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니까 이제 1급입니다. 1급. 봤더니 이름을 봤더니 주식회사 프로토타입 비상장 주식을 24,000주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액면가로는 1억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최광욱이 청와대 들어간 게 2018년 9월이고 올 3월까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재산신고 이제 대상인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는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한 뒤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주식을 갖고 있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니까.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 이게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나는 안 한다 그래놓고 부인 이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규정뿐만 아니라 그러고도 하면은 처벌하는 규정도 있어요. 이걸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것도 공직자윤리법에 이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는 누구 거예요? 이 문제로 10년을 시달리다가 결국 깜빵 갔지 않았습니까? 여러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다스 주식의 실소유주는 MB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문제가 된 분이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다 했고 자기는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돈 보내라 해서 청와대 근처에 ATM 가서 돈을 보냈을 뿐이다. 이제 이랬던 얘기인데 어쨌든 공직자윤리법. 이게 직업 공무원들은 사무관 시절부터 몸에 배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별 탈이 없습니다. 이게 꼭 문제가 되는 게 청와대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정권이 바뀌어서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까딱하면 어기게 되는 게 이 법입니다. 이게 참 지키기 어려운 법이 돼버렸어요. 청와대 들어가는 분들한테는.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최강욱 당선인이 가진 주식이라는 게 프로토타입, 이 친동생이 대표입니다. 등기 상황 일부 증명서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자들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발행 주식을 봤더니 10만 주, 최강욱이 2만 4천 주, 지분은 24%, 2009년까지 기타 비상무 이사 최강욱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동생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이겁니다. 액면가는 1억 2천만 원. 뭐 총 발행 주식이 뭐 10만 주면 아주 작은 회사죠. 그냥 또 비상장 회사니까 뭐 형이 변호사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강욱의 주장은 그게 뭐 대단한 재산이라고 그걸 갖고 또 검찰이 수사를 하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보면 자기가 저지른 그 일은 저 사악한 무리보다 더럽게 살지 않았다. 이게 뭐 억울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사악한 무리의 공작도 계속될 것이다. 뭐 검찰, 언론 이런 데서 나를 잡으려고 공작할 거다. 뭐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게 유시민부터 조국, 최강욱 이게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검찰이 칼 빼들 일이냐? 인턴 증명서는 그 별거 아닌 종이 한 장이고 주식 보유는 액수가 얼마 안 되고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그 내 아내가 한 일이고 뭐 그런 거 검찰이 나한테 칼을 빼드냐 이겁니다. 검찰권 남용이다. 그래서 검찰개혁 필요하다. 모든 맥락이 3단 논법입니다. 섬뜩한 분이 한 분 더 나타났어요. 열린민주당의 친조국 인사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었습니다. 열린민주당 비례순번 8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지를 못 달았어요. 이게 선거 과정에서 한때 지지율이 열린민주당이 10% 넘게 치솟은 적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8번까지는 된다. 황희석도 국회의원 된다. 그랬는데 뭐 아깝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3번까지밖에 안 됐고 4번 김의겸도 대기 순번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황희석 씨가 최근 한양조씨 종친회로부터 항의를 받았더군요. 왜냐하면 황희석 씨가 조국 전 장관은 조선의 개혁 정치가 조광조랑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양조씨 종친회가 어디 우리 조상을 조국에게 비유하느냐 발언 취소해라 사과해라 이런 겁니다. 조국은 파렴치범이자 양심 없는 사람이고 우리 조상 조광조는 위대한 선생인데 어디다 비유하냐 뭐 항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더군요. 하여튼 그 황희석이라는 분이 19일 페이스북에다가 또 글을 올렸습니다. 망나니들이 도처에서 칼춤을 추고 있다. 이게 누가 망나니지? 한번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법을 배운 뒤 시험에 합격한만으로도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헌법 정신은 조금도 염두에 안 두는 망나니.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망나니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비유도 또 나오네요. 윤석열은 로마의 카이사르, 미국의 메가더. 이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윤석열이 카이사르와 메가더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무력이나 공화정을 가진 집단과 내부자를 찬양하거나 영웅화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에 어울리지 않고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의 공화정을 붕괴시켰고 메가더는 미국의 문민 통제를 흔들었고 윤석열은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망쳤다.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망나니 칼춤, 윤석열은 망나니, 검찰 수사는 칼춤, 그런 뜻이군요. 자, 이어지는 페북글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87년 민주대항쟁 이후 국정원, 치안본부, 군부가 정리된 것처럼 마지막 남은 무소불위 기득권, 통치 집단 정리하는 게 586 세대가 완수해야 할 마지막 소임이다. 그냥 저주와 경고에서 끝이지 않고 뭘 하고자 하는 건지 확실히 밝힌 겁니다. 이 황희석은 배지를 못 달았습니다. 비례 8번이라. 믿기지 않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열린민주당 내부에서. 비례 순번 1357번은 자진 사퇴해라. 왜? 우린 2번, 4번, 8번을 국회에 보내는 게 목적이었다. 2번 최강욱, 4번 김의겸, 8번 황희석. 그러니까 세상 바뀐 거를 확실하게 느끼게 갚아주려면, 망나니 칼춤을 못 추게 하려면, 586의 마지막 소임인 검찰 개혁을 하려면 최강욱, 김의겸, 황희석이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일종의 이것도 3단 논법입니다. 이게 뭐 이론상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설마 그렇게 될 리야 있겠습니까? 비례 1357번 모두 여성입니다. 원래 비례 후보는 홀수는 여성, 짝수는 남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 당선인 또 대기 순번이 사퇴할 리가 있겠습니까? 열린민주당도 당 차원에서는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긋기는 걷습니다. 이게 선거 이후에 정치 지형이 급격히 기울었어요.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이게 뭘 해도 이제는 법안 견제 못합니다. 정의당 협조도 이제 필요 없어졌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국보법 폐지하자, 토지공개념 도입하자, 이런 거부터 먼저 검토하자.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다가 좌절됐던 소위 개혁법안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난 게 아니라 이상한 건 최강욱이 지난 2017년 5월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그때는 청와대랑 윤석열이랑 사이가 괜찮았던 시절입니다. 검찰총장의 발탁 승진 인사를 단행을 했죠. 윤석열을. 야당이 2단계 무리한 승진이다 이렇게 반발을 좀 했죠. 그때 최강욱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윤석열의 삶, 어디 한 자락이라도 권력을 조차 양심을 파던 것이었더냐. 되게 변해도 이렇게 변하죠. 정치가 뭔지 참. 그러니까 그렇게 옹호했던 윤석열을 이제는 망나니, 칼춤, 거의 악마 수준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피부로 느껴지는 섬뜩함, 핏발선 눈빛, 격앙된 목소리, 불끈진 주먹. 이제 국회의원들인데 못할 게 없는 거대 여당이 됐는데 앞으로 어쩌려고 이러나. 우리가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뽑았는지, 그들은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섬뜩함을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겁니다. 오늘의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